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여름의 얘기예요. 경상도는 예부터 산이 많고 기골이 센 사람들이 사는 고장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긴 했는데 그의 여름만큼은 그 기골 센 사람들도 허리를 못 폈어요. 봄부터 날이 이상했거든요.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안 와야 할 때 쏟아지면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산골 마을은 더 심했어요. 애초에 평야도 넓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물에 잠기거나 말라버렸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금 독초까지 들어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 판에 세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것저것 팔고 이웃끼리 돈 빌리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못 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그 사람들은 관하로 끌려갔어요. 박문수가 그 얘기를 한양에서 들었어요. 경상도 산간 고을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세금 못 낸다고 곤장까지 친다 하오. 누군가 조정에서 아랫말이었는데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박문수는 또 짐을 쌌어요. 제일 낡은 두루마기에 허름한 갓, 발이 편한 집신으로요. 마패는 품 깊숙이 넣어뒀어요.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요. 한양에서 경상도까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여름이라 해가 길고 볕이 강했는데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 길이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주막에서 파는 막걸리 한 사발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죠.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짝살짝 얘기를 들었어요. 장돌뱅이, 나무꾼, 밭질 나온 아낙네들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세금이 너무 무겁다. 원님이 사람 같지 않다. 관아 창고는 터질 지경인데 백성은 굶는다. 그 말들이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그러다 경상도 깊은 산골 어느 고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한여름인데도 산이 깊어서 그늘이 지고 바람이 서늘했어요. 길 양쪽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냇물이 흘렀어요. 겉으로만 보면 꽤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별로 안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다들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고함 소리 그리고 뭔가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그냥 장터 소란이 아니라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박문수가 소리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관아 앞마당이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50줄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포졸 2명이 양옆에 서서 곤장을 들고 있었고 관아 마루에는 원님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마당 가장자리에 모여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노인 옆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0 안팎의 젊은 여인이었는데 두 손을 모아 쥐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포졸들한테 빌고 있었어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곤장을 맞으시면 못 버티세요. 제발. 포졸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시끄러워. 비켜. 법대로 하는 거야.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저를 때려주세요. 제가 대신 맞겠어요. 아버님 대신 저를 때려주세요. 그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포졸들도 잠깐 멈칫했는데 원님이 마루에서 차갑게 소리쳤어요. 뭘 꾸물거려. 어서 집행해. 박문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포졸 하나가 막아섰어요. 이봐,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물러서. 박문수가 그 포졸을 가만히 봤어요. 그러더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마패가 나왔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에 마당 전체가 굳어버렸어요. 포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곤장을 스르르 내렸어요. 원님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박문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어요. 원님은 나오시오. 원님이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어요. 아까까지 팔짱 끼고 앉아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납작 엎드렸어요.
영접이 늦었습니다. 어사날이 미처 몰라배어서. 됐소. 박문수가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노인한테 다가갔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노인이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이 흙투성이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이 박문수한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문수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봤는데 눈이 통통하게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던 거겠죠. 대신 맞겠다고 했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맞으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젊으니까 맞아도 괜찮아요. 박문수가 잠깐 그 말을 되뇌었어요. 괜찮다고요. 맞아도 괜찮다고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닌데. 근데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원님을 향했어요. 장부를 내오시오. 원님 얼굴이 굳었어요. 예? 이 고을 세금 장부 말이오. 다 내오시오. 잠시 후 관아방에서 장부들이 쌓여 나왔어요. 박문수가 하나하나 펼쳐서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꼼꼼하게요. 시간이 걸렸어요. 해가 중천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동안 박문수는 꼼짝도 않고 장부만 봤어요. 원님은 그 옆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결과는 나왔어요. 걷어들인 세금이 나라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재고를 확인해 보니 백성들한테서 거둔 곡식이 나가질 않고 그냥 쌓여 있었어요. 흉년이라고 조정에는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구율미를 나눠주지 않은 거였어요. 박문수가 장부를 덮었어요. 이 고을 세금 올해 전부 면제하시오. 원님이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그건 조정의 허가가 없이는 내가 어사요. 그 권한이 있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창고를 여시오. 곡식을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시오. 원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창고 문이 열렸어요.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금세 긴 줄이 생겼어요. 쌀자루를 받아드는 손들이 다들 떨렸어요. 기쁨인지 감격인지 그냥 오래 굶어서 기운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노인이 곡식 자루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우는 거였어요. 나이 드신 어른이 아마 평생 그렇게 우신 적이 없었을 텐데요. 며느리가 노인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울었어요. 박문수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그 두 사람만의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무렵 며느리가 박문수를 찾아왔어요. 두 손을 모아 잡고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어사날이 목숨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박문수가 손을 저었어요. 감사는요. 오늘 이 고을을 살린 건 내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누가요? 박문수가 웃었어요. 아주머니요. 아버님 대신 맡겠다고 나선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이 마당에 발걸음을 멈춘 것도 그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말보다 더 깊은 인사였어요. 박문수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노인이 저 멀리서 박문수를 봤어요. 뭔가 부르려는 것 같았는데 박문수는 이미 마을 어귀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을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쯤 박문수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마을 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웅성거리는 소리였는데 그 안에 따뜻한 게 있었어요. 박문수가 다시 앞을 봤어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어요. 그 여름 경상도 산골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날을 얘기했대요. 어사나리 덕분이 아니라 며느리 덕분에 살았다고요. 아버님 대신 매를 맞겠다고 나선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박문수 얘기를 하면 꼭 이 말을 붙였대요. 그분은 좋은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 그게 암행어사 박문수였어요. 법을 집행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던 사람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